그런 것도 있고 테니스하고 이제 골프라는 이 두 스포츠를 보면은 굉장히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매너가 꽝인 선수는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그 굉장히 공격적이다 할 수 있는 거를 테니스에서는 악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너를 중시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현 선수가 보여준 그 글로벌한 매너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 지금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호주 오픈에 정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고 정현 선수가 16강 그러니까 뭐 32강 할 때부터 이제 주목이 시작이 되면서 16강에서 이제 노박 조코비치를 만나게 되고 그 경기 결과가 너무나 또 완벽한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8강전에서 테니스 샌드그린이라는 미국 선수한테 또 이기면서 현재는 준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준결승이 이제 금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5시 반 중계가 또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인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배워야 되는 게 그게 인터뷰하는 8강 때부터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인터뷰한 코트. 예. 그렇죠. 인터뷰 온 코트 위에서.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하다가 I'll give you a chance to your Korean fans 네. with your language. 야, 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죠. 배려예요, 배려. 그리고 처음에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로 다른 민족이 봐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지. 우리 선수가 저기 갖고 8강, 4강에 들어가면 우리 언어로 우리 팬들한테 얘기할 텐데. 인사를 할 수 있고. 예. 근데 난 그 진행자의 그 배려가 대한민국 정치인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16강 끝나고 나서 그 진행자도 굉장히 과거에 유명했던 테니스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마이크 성능 보세요. 벙커하고 질이 틀려. 야, 나 그 마이크 성능에 뻥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마이크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그 플레이어한테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전통 같은 건데 아하. 마이크를 넘겨줄 때 그 처음 인터뷰가 이제 방송이 됐을 때가 노박 조코비치한테 이겼을 때 아주 재치발랄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언어로 해도 좋다라고 얘기할 때 정현 선수가 코리안으로 해도 되냐? 당연하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 뭐 친구들 뭐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리고 8강에서 샌드그린 선수한테 이기고 나서는 아예 이 진행자 자체가 마지막에 그 멘트를 해버리죠. 당신네 나라로. 랭귀지로 하라. 그러니까 뭐 정현 선수는 아주 인터뷰의 수준이랄까, 그의 재치랄까, 너무 잘했잖아요. 예. 매력 있고. 하고 싶죠? 계속. 정현 선수의 인터뷰, 영어 인터뷰가 일단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예. 영어 공부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떤 수준이랄까. 그건 사부 이런 게 전용 멋있죠. 작가의 시선에서 네. 계속 다뤄주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왜냐면 자, 2부 끝내겠습니다. 이 중계를 보신 분들이 테니스를 배워볼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들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신대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난데없이 영어 학원이 대박 부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영어. 아니 정현 선수가 자기 친구하고 아하. 그렇게 매일 영어 연습을 하고 인터뷰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교포 같은 정씨입니다. 그분도 다 정씨잖아요. 깔때기를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정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입니다. 그 약시였다고 그러죠. 눈이 안 좋아서 그 의사 선생님이 초록색을 많이 보게 해줘라.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데려가서 테니스를 시킨 게 지금 오늘날이 정현이 된 건데 아무튼 우리 정현 선수가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를 그 석권하는 걸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호주 오픈이 그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고요. 또 흔히 유명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뭐 윈블던이라든지 US 오픈 그리고 파리 오픈을 이 4대 메이저 대회라고 그랜드 슬램. 네. 이 네 개를 다 제패한 선수죠. 이 그랜드슬램 대회를 19번 우승했던 로저 페더러 선수하고 4강에서 붙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 랭킹 2위고요. 페더러예요? 예. F예요? F입니다. 근데 왜 페더러라고 쓰지 우리 한글에는? 어떻게 써요 그러면? 페더러? 마투드 패밀리라고 쓰거나 패밀리라고 쓰거나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튼 그 로저 페더러 선수는 스위스 선수고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테니스 스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004년에서 2008년까지 237주를 세계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연속으로 그렇고 그렇죠. 237주? 그 다른 주까지 하면 300주가 넘습니다. 300주 넘어요. 1위만 1위 기간을 포함한 아니 역대 1년에 최장이죠. 51주니까 4, 5년 한 거죠. 4년을 연장으로 1위를 했었고 연장이 뭐예요? 연속으로 4년 연속. 그리고 지금은 그
라파엘 나달이라는 그 스페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 8강에서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로저 페더러 선수를 나달 선수가? 예, 나달이 지금 기권을 했고 로저 페더러 선수만 이기면 결승 진출이고요. 결승 진출하면 우승까지도 볼 수 있다. 지금 뭐 그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로저 페더러가 지금 체력에 문제가 있어요. 81년생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좀 있죠. 예? 정현 선수가 95년생인가 그래요. 96. 맞습니다. 96. 96. 5월 19일생입니다. 예. 우리 아들 97인데 뭐 하고 있니 너는? 그래서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 받고 있죠. 미래의 꿈나무로 크고 있잖아요. 예, 이 추운 날에. 왼손을 격리하더라고. 아 진짜. 아니 장난치려고. 자 그런데 96년생이잖아요. 그럼 15살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페데러 선수가 지금까지 놀루스 세트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없죠. 한 세트만 가져오면 페데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세트에 좀 취약점을 보인다. 그리고 3세트 가면서 체력이 빠지는 것을 우리나라 해설진이 지난 미국 대회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한 세트라도 이겨주면 그렇죠. 아니면 듀스까지 끌고 가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타이브레이크. 타이브레이크. 정현 선수가 다 저는 특히 백핸드가 강한데 서브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정현 선수여서 그래서 그 이번에 잘 된 이유가 남아공 코치로 바꾸면서 포핸드도 늘고 서브도 좋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 로저 페데러 선수의 서브만 잘 받으면 말씀하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데러가 서브가 세요? 물론 세계 최고의 서브 중에 조코비치만큼 조코비치 전성기 때만큼 강하진 않지만 페데러 선수도 되게 강한 편이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거기서 리턴 정신이죠. 리턴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랠리에 되게 강해요, 정현 선수. 정현 선수 랠리 이번에 왜 네. 8강에서 어마어마한 슬라이스 랠리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백핸드 슬라이스. 아, 그건 진짜 예술이거든요. 네. 테니스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랠리예요. 그래요? 그걸 해낸 겁니다. 뭐 팬 서비스처럼 둘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팬스위처럼 보이는데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깎아치는 거예요. 너무 깎아갖고 서로 자세를 못 바꾼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끝나는 거죠. 예. 탁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많은 도박사들 있잖아요. 프로스포츠에 보면 8대2 정도로 페더러의 어떤 승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세트 잘 잡아내면 로저 페더러도 못 넘을 산은 아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세트가 중요합니다. 첫 내일 세트 중요하고. 저녁 5시 반 모두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전 궁금한 게 네. 일본이 이제 도쿄 대지진 네. 후쿠시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돈 있는 사람들이 네. 좀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영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국으로 많이 갔죠. 네. 그리고 또 일부가 이제 부산으로도 오기도 했고. 그렇죠. 말레이시아도 가고요. 말레이시아도 태국도 가는데 가고. 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로마인고 가장 좋아하는 문화가 영국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왕실 체제도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테니스의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사의 나라. 굉장히 매너를 중요하는 테니스의 종주국이 영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또 테니스에 예, 그런 것도 있고 테니스하고 이제 골프라는 이 두 스포츠를 보면은 굉장히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매너가 꽝인 선수는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그 굉장히 공격적이다 할 수 있는 거를 테니스에서는 악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너를 중시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현 선수가 보여준 그 글로벌한 매너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 네. 어떤 점이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막 밤새 응원하고 거의 이제 무슨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속어지만은 국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 울고 막 목숨 걸고 응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선수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만은 이기고 싶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현 선수를 제가 보면서 즐기고 있구나. 인조이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하면서 인조이하면서 많이 봤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선진국적인 스포츠 문화를 이번에 얻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절망의 세대다. 뭐 M4, 3포 맞아요. 뭐 이러면서 한 젊은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 예를 들면 뭐 산업화 세대라든지 뭐 민주화 세대라든지 뭐 50대 60대는 뭐 이런 말이라도 듣는데 자기네는 무슨 포기한 세대 뭐 M4 세대 뭐 기껏해야 욜로 세대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현 선수를 보면서 정말 즐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이러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대다.
그런 점에서 이 황금 세대라고 우리를 불러다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영어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쓰거나 예. 또는 굉장히 다채롭진 않지만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그럼요. 아니 조금 못하면 어떻고 조금 문법에 어긋나면 어때요. 예. 그런 거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서 저 참 보기 좋았어요. 네. 예. 우리가 이제 BTS의 RM의 영어를 볼 때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멤버들이 영어 못한다고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뭐 아는 단어 그냥 꿰어가지고 전달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어때요? 참고로 우리가 네. 이제 영어 배우고 그럴 네. 때 네. 외대는 영문학과는 영어학과거든요. 네. 미국 성인 남녀가 네. 일생 동안 쓰는 그 어휘가 네. 900개쯤 된대요. 아 그래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그 저기 영어학과 나온 분이 예. 역시 저기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네요. 아주 좀 인텔리한 네. 사람들이 쓰는 게 1,500단어쯤. 근데 정현 저도 그거 들었어요. 이분이 그 정현 선수가 쓸 때 보면 진짜 20개가 안 되는 단어예요. 20개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이렇게 180 그 팔의 키와 87kg의 몸매와 그다음에 비율 좋은 그 예. 이 몸매를 가지고 탁 이렇게 제스처를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는 솔직히 뭐 영어 못해도 말이 필요 아니 없더라고요. 영어로 그 그냥 보는데 즐겁던데요, 뭐. 아니 그리고 어휘가 작고서 뭐 좀 이렇게 낮은 영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편하게 영어를 얘기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자꾸 이제 일본을 얘기하는 건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의 어떤 간극은 있었어요. 굉장히 일본은 선진국적인 스포츠 같은 거를 많이 일찌감치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테니스 선수 중에 이제 유명한 그 마치오카 슈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를 일본인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건 뭐냐면은 뭐 이 테니스도 굉장히 잘했지만은 이 선진국적인 일본, 밝은 일본, 여유로운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아하. 아주 전형적인 엄친아에다가 금수저가 이렇게 이 무색할 정도의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 집안에 전용 코트가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짱구는 못 말려라는 그 만화 아세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대리교사로 나왔던 그 아주 선생님이 있어요. 아, 괴짜 짱구는 못 말고 선생님. 그것도 일본 만화예요? 일본 만화요. 오. 보면 아 그거 안 보셨구나. 금방 뭐 너무 일본색이 짙긴 하죠. 근데 거기에 대리교사가 이 마스오카 슈조를 이제 이 기본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스오카 슈조는 열혈 남아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이 뜨거워져라예요. 좀 더 뜨거워져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좀 더 뜨거워져라. 이래갖고 뜨거워져라 방송에서도 하도 해갖고 일본의 기후 온난화가 이 마스오카 슈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됐지 뭐예요. 왜냐하면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소카 슈저가 이제 소치로 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47년 만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막 오. 추워진 거예요. 그가 떠나니까. 그가 또 그리고 반면에 소치는 영상 10도까지 올라갔어요. 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진짜 그건 그냥 있는 하는 얘기가 네, 아닌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마소카 슈조가 이제 또 귀국을 하니까 소치 기온은 17도로 폭락을 하고 일본은 그 폭설주의보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로 오. 판명됐다. 막 이렇게 이제 오, 열혈 웃기기도 남아. 했는데 어쨌든 일본인에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예. 어떤 파이팅 스피릿과 그다음에 여유를 갖고 즐기는 예. 넌 뭐든지 또 일본은 뭐든지 가능해. 이렇게 했던 이제 선수죠. 테니스 선수가 그래서 뭐 방송도 막 그냥 지금 우리 봉도사처럼 멀티플레이어를 뛰었고요. 이 선수의 이제 맥을 잇는 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얘기가 들었던 니시코리 게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대 최강 아시아 남자 테니스 플레이어였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정현 선수가 이 선수를 넘어서겠죠. 네, 예. 넘어섰고요. 어떤 점에서는요. 96년생. 네. 외신들도 외교관급 화술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트도 있고. 그렇죠. 2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왕초보였는데 본인이 노력해서 네.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까 이 20대들 네. 아무것도 안 되는 M4 세대, 3포 세대가 아니라 뭐든 할 수 있는 골든 세대다.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 확 골든 세대가 되는 건데 그렇죠. 또 테니스라는 건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예요. 자기와의 싸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골프만 하더라도 물론 테니스도 복식은 있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이 아주 성격이 개인적인 그 경기고 그 다음에 골프 같은 경우는 그 골프백을 메고 다니는 캐디가 항상 이제 같이 있어주면서 예. 뭔가 그 뭐 정서적인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캐디 중에는 웬만한 선수보다 더 많이 연봉을 받는 캐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테니스 경기를 저도 참 좋아하는 게 보면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네. 자기가 테니스 가방 딱 짊어지고 와가지고 테니스 치고 그런 다음에 또 다 꾸려가지고 딱 쥐고 나가잖아요. 예. 저는 그걸 볼 때 누가 너무너무 도와주지도 않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시작해서 혼자서 끝내는 경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성, 그 다음에 그 어떤 점에서는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굉장히 캐주얼하잖아요. 나 혼자 짐 꾸려서 나 혼자 떠난다. 제 취향에도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근데 지금 20대가 네.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혼밥 먹고 그렇죠. 뭐 1인 가구 이거 네. 무척 부정적으로 봤는데 네. 지금 전 작가님 시선을 보게 되면 자유롭고 네. 하고 싶은지 뭐든지 하고 네.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마인드를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 테니스는 골프와 마찬가지로 이제 투어를 떠나요. 전 세계 각곳으로 왜 그랜드 슬램도 예. 다 각각의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예.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것, 이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른바 젊은 세대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스포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니까 진짜 20대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열정, 그럼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희망 네.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네. 그림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테니스 경기는 정치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이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눔이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테니스는 골프처럼 그냥 쓸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상금이 아니라 나눠지는 상금인 그러네. 거예요. 8강 올라가니까 이미 뭐 3억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의 그 상금이 네, 있고 네.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네, 7억 5천이래죠. 4강 되면은 예, 4강으로 그 올라갔으니까. 3억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테니스는 굉장히 쉐어링의 스포츠다 이렇게도 보죠.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가 요즘 보면은 자신이 성공해서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늘 쉐어링,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말도 제가 참 많이 들었고 예. 세금 자체가 이제 나눔이니까요. 그러면서 또 기부의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현 선수의 이 성공이라는 게 우리 젊은 청춘들의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인터뷰의 수준이랄까? 그의 재치랄까? 너무 잘했잖아요. 예. 매력 있고. 하고 싶죠. 계속. 정현 선수의 인터뷰, 영어 인터뷰가 일단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예. 영어 공부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떤 수준이랄까. 그건 사부 이런 게 전역 멋있죠. 작가의 시선에서 예. 계속 다뤄주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2부 테니스- 끝내겠습니다. 이 중계를 보신 분들이 테니스를 배워볼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다들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신대요. 그래서 최근에. 예. 지금 난데없이 영어 학원이 대박 부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영어. 아니 정현 선수가 자기 친구하고 아하. 그렇게 매일 영어 연습을 하고 인터뷰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교포 같은 정씨입니다. 그분도 오. 다 정씨잖아요. 깔때기를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정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입니다. 그 약시였다고 그러죠. 눈이 안 좋아서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초록색을 많이 보게 해줘라.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데려가서 테니스를 시킨 게 지금 오늘날이 정현이 된 건데 아무튼 우리 정현 선수가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를 그 석권하는 걸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호주 오픈이 그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고요. 또 흔히 유명한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뭐 윈블던이라든지 US 오픈 그리고 파리 오픈을 이 4대 네 메이저 개 대회라고 묶었고 그랜드 슬램. 슬램. 네. 이 네 개를 다 제패한 선수죠. 이 그랜드 슬램 대회를 19번 우승했던 로저 페더러 선수하고 4강에서 붙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 랭킹 2위고요. 페더러예요? 예. F예요? F입니다. 근데 왜 페더러라고 쓰지 우리 한글에는? 어떻게 써요 그러면? 회더러?
마투도 패밀리라고 쓰거나 패밀리라고 쓰거나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무튼 그 로저 페더러 선수는 스위스 선수고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테니스 스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004년에서 2008년까지 237주를 세계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연속으로 그렇고 그렇죠. 237주? 다른 주까지 하면 300주가 넘습니다. 300주 넘어요. 1위만 1위 기간을 포함한 아니 역대 1년이 최장이죠. 51주니까 4, 5년 한 거죠. 4년을 연장으로 1위를 했었고 연장이 뭐예요? 연속으로 4년 연속. 그리고 지금은 그 라파엘 나달이라는 그 스페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 8강에서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로저 페더러 선수를 나달 만약에- 선수가? 예, 나달이 지금 기권을 했고 로저 페더러 선수만 이기면 결승 진출이고요. 결승 진출하면 우승까지도 볼 수 있다. 지금 뭐 그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 로저 페더러가 지금 체력에 문제가 있어요. 81년생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좀 있죠. 예? 정현 선수가 95년생인가 그래요. 맞습니다. 96년생. With your language. 야, 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죠. 배려예요, 배려. 그 그리고 처음에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로 다른 민족이 봐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지. 우리 선수가 저기 갖고 8강, 4강에 들어가면 우리 언어로 우리 팬들한테 얘기할 텐데. 인사를 할 수 있고. 예. 근데 나 그 진행자의 그 배려가 대한민국 정치인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16강 끝나고 나서 그 진행자도 굉장히 과거에 유명했던 테니스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마이크 성능 보세요. 벙커하고 질이 틀려. 야, 나 그 마이크 성능에 뻥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마이크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그 플레이어한테 마이크를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전통 같은 건데 아하. 마이크를 넘겨줄 때 그 처음 인터뷰가 이제 방송이 됐을 때가 노박 조코비치한테 이겼을 때 아주 재치발랄한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 언어로 해도 좋다라고 얘기할 때 정현 선수가 코리안으로 해도 되냐? 당연하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어.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 뭐 친구들 뭐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리고 8강에서 샌드그린 선수한테 이기고 나서는 아예 이 진행자 자체가 마지막에 그 멘트를 해버리죠. 당신네 나라를. 랭귀지로 하라. 그러니까 뭐 정현 선수는 아주 그리고? 5월 19일생입니다. 예. 우리 아들 97인데 뭐하고 있니 너 어디서.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 받고 있죠. 미래의 꿈나무로 크고 있잖아요. 예, 이 추운 날에. 왼손을 격리하더라고. 진짜. 아니 장난치느라고. 자, 그런데 96년생이잖아요. 그럼 네. 15살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페데러 선수가 지금까지 놀루스 세트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없죠. 한 세트만 가져오면 페데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세트에 좀 취약점을 보인다. 그리고 3세트 가면서 체력이 빠지는 것을 우리나라 해설진이 지난 미국 대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한 세트에도 이겨주면 그렇죠. 아니면 듀스까지 끌고 가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타이브레이크. 정현 선수가 다 저는 특히 백핸드가 강한데 서브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동양 선수여서 그래서 이번에 잘 된 이유가 남아공 코치로 바꾸면서 포핸드도 늘고 서브도 좋아졌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 로저 페더러 선수의 서브만 잘 받으면 말씀하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데러가 서브가 세요? 물론 세계 최고의 서브 중에 조코비치만큼 조코비치 전성기 때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페더러 선수도 되게 강한 편이죠. 어마어마해요.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거기서 리턴 정신이죠. 리턴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랠리에 되게 강해요, 정현 선수. 정현 선수 랠리 이번 그런 것도 있고 테니스하고 이제 골프라는 이 두 스포츠를 보면은 굉장히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매너가 꽝인 선수는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그 굉장히 공격적이다 할 수 있는 거를 테니스에서는 악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너를 중시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현 선수가 보여준 그 글로벌한 매너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 지금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호주 오픈에 정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고 정현 선수가 16강 그러니까 뭐 32강 할 때부터 이제 주목이 시작이 되면서 16강에서 이제 노박 조코비치를 만나게 되고 그 경기 결과가 너무나 또 완벽한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8강전에서 테니스 샌드그린이라는 미국 선수한테 또 이기면서 현재는 준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준결승이 이제 금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5시 반 중계가 또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인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배워야 되는 게 그게 인터뷰하는 8강 때부터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인터뷰한 코트. 예. 그렇죠. 인터뷰 온 코트 온 위에서.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하다가 I'll give you a chance to your Korean fans.